자, 김정한 한국사 봉투 모의고사 이제 15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제 2회 남았는데요. 어떻게 실력이 많이 좀 올라가셨습니까? 최근에 TV에서 좋은 소식 들리던데요. 하반기 공무원 시험 더 채용하겠다고 아마도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항상 기대를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인생의 기회는 늘 오고 있다. 세 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기회인 줄도 모르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기대하면서 1번부터 가보도록 하지요. 자, 1번입니다. 가나 나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네요. 가, 나라 동쪽에 큰 굴이 있다고 되어 있군요. 자, 네 글자로 나라, 국, 동, 동력동, 큰 대자, 굴열자 뭡니까? 국동, 대혈. 어느 나라죠? 고구려죠. 수열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었고 10월에 동맹을 지내겠네. 그죠? 고구려입니다. 나는요. 산과 바다 사이에 있는데 성곽은 없고 모두 54개의 작은 나라가 있어요. 54개의 속으로 구성된 이 나라 뭘까요? 만 그렇죠? 만 54개 변한 12개 진한 12개 마지막 세 줄 보니까 이런 내용 나와 있네요. 땅을 파서 움집을 만들어 거처하는데 그 모양은 마치 무덤 같으며 출입문은 위쪽으로 나 있다. 이게 뭡니까? 토실이었죠? 흙집 땅 속에 살아 막 그러면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 우리 편두와 더불어 만의 특징으로 제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아름답게 설명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자, 고구려 만입니다. 가볼게요. 1번입니다. 12월에 영고 어느 나라입니까? 부여죠. 부영고동무 부여영고 고구려동맹 동해무천 부여구여. 2번 천군이 신성지역에서 어느 나라입니까? 사만이죠. 나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3번 가금락에는 읍군삼로는 동해와 옥저의 수장층의 이름이었고요. 중앙에 널무덤이 있고 주변에 해자 모양의 고랑이 있는 이른바 주구묘가 만의 무덤이었죠. 답은 4번 되겠네요. 일단 고구려만이라는 거를 자료에서 찾는 거 기본이겠죠. 여러 나라 문제는 늘 이렇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설명 찾는 겁니다. 정답 몇 번? 4번 되겠다. 가볼까요? 자, 2번입니다. 가나 왕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자, 어느 왕인지 알아야 되겠네. 만의 남어이색을 정복하여 전라도까지 이르렀으며 북으로는 황해도를 놓고 고구려와 대결했다. 만을 정벌 했고요. 황해도를 놓고 고구려와 대결했답니다. 황해도 지역 고구려 싸웠던 거 기억나는 거 있겠다. 그죠? 뭐 평성 전투가 기억나야 되겠네. 간 누굴까요? 근초고왕. 맞습니까? 맞겠죠? 자, 나는요. 중국 남북조와 교류하면서 두 세력을 조종하였단다. 그리고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켰단다. 남북조와 등거리 외교. 엔드된 백제 수도 한성 함락. 두 개가 딱 포인트 되겠네요. 누굽니까? 장수왕입니다. 근초고왕과 장수왕의 공통점 찾으라는 그런 문제. 우리 힌트 보고 잡아냈죠? 근초고왕과 장수왕인 거. 자, 자, 됐습니다. 자, 1번입니다. 부정석의 왕의 계승은 누굽니까? 고구려의 경우는요. 고구려는 고국천왕 때, 백제는 근초고왕 때, 신라는 눌지마리간 때. 가는 되지만 나가 안 되겠다. 낙동역의 가에 대한 지배권 행사 역시 근초고왕은 되지만 장수왕은 안 될 것 같고요. 왕족을 지방관으로 보내어 지방 통제를 강화했던 건 누굽니까? 요거는 22담로 떠오릅니까? 백제 무령왕쯤 되겠죠. 왕의 제2기에 만든 유물에 새겨진 명문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되어 있는데 맞는 거예요. 근초광 때 만든 유물이 뭐가 있을까? 그렇죠. 칠지도 명문 남아있고요. 장수왕 때는 호명글에서 남아있는 명문이 있죠. 이런 것들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에 직하여 맞는지 아닌지를 OX로 갈라보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3번입니다. 남북국 시대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또 OX 문제네. 발해는 일본과 서경 압록불을 통해 교류했다. 어때요? 발해가 일본과 교류했나? 했죠. 이미 무왕 때부터 사신을 보냈습니다만 발해로부터 일본이 서쪽에 있나요? 동쪽에 있죠. 말도 안 되죠. 서경 압록불은 압록강 중류에 있는 겁니다. 중국 넘어가는 길이고요. 발해가 일본과 교역했던 곳은 동경 용원부. 그렇죠? 동경에서 바다 건너 들어간다 그랬을 겁니다. 동경 용원부. 1번 안 되고요. 2번 신라 경덕왕 때 누구 부활했단다. 앞에서 이미 본 적 있죠? 발해의 5경 15부 62주 지방이 완성된 것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된 즉 영토 확장이 마무리되었던 선왕 때였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신라 신문왕은 통일 직후 집사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고 군사제도를 정비해서 구서당 10정을 정비해서 왕권을 대폭 강화했었죠. 맞는 얘기네요. 4번 역시 OX 문제입니다. 이번엔 고대의 사회상을 묻고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신라의 국학에는 주로 육두품이 입학했을 것이다. 자, 주로라고 되어 있는데 딱히 알 수는 없습니다. 국학을 신문왕이 만들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진골들을 견제할 목적인데 진골을 견제하려면 육두품이 들어갔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국학에 입학해서 졸업을 할 경우에 최고로 주는 관등이 대남아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대남아는 5두품의 최상한선인데 국학을 졸업해서 대남을 봤는데 5두품이 거기 들어갔다면 5두품이 국학을 졸업하자마자 최고 관등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주로 6두품이 갔을 것이다라고 유추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해설지에 그렇게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 설명이 약간 부족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는 거예요. 신라의 국학에는 누가 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6두품이 가가지고 왕의 뒷받침을 했던 왕의 보조 세력이 됐던 게 아닐까 싶다라는 것이죠. 신문왕 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신다면은 아마 해답이 나올 겁니다. 1번 가능한 얘기고요. 요거 좀 기억해 두세요. 신라 국학에는 6두품이 주로 갔다. 6두품의 관등 상한선이 뭐였습니까? 아찬이었죠. 그 다음에 5두품은 그나마 대나마까지. 4두품은요. 사사사 대사까지. 이렇게 세 개는 외워두고 지나가세요. 자, 2번 고구려 피지배 층사에서는 매매원이 성행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고구려는 매매원을 되게 부끄럽게 여깁니다. 재물을 주고받으면 부끄럽게 여겼고 돼지고기 정도 술과 예물만 보낼 뿐 절대로 돈 같은 건 거래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관리였습니다. 3번입니다. 신라백회는 귀족과 왕 사이의 권력을 조절하였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신라백회는 귀족과 왕 사이는 화백회의. 왜냐하면 화백회의가 귀족들의 회의체니까.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 좀 알아두시고요. 반면에 화랑도는 이런 편 나오죠. 화랑도는 계층 간의 갈등 조절. 그러니까 화랑은 주로 진골이 했지만 낭도는 평민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간의 유화 정책을 통하여 계층 간의 갈등 조절했단다라는 거. 표현 헷갈리지 않죠? 3번, 4번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화백과 화랑 모두 시족사회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자, 5번 문제로 갑시다. 고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번엔 고대 문화 문제네요. 화엄일승법궤도 부석사 누굽니까? 원효아니라 의상. 예, 문제도 아니죠. 임신서기석 언제인지 모르지만 임신년이 612년 또는 672년인데 아무도 612년으로 보입니다. 화랑으로 보이는 청소년 2명이 이러이런 책을 읽자라고 맹세했던 돌멩이에 맹세한 거, 그게 바로 서기석이죠. 임신년에 맹서를 기록한 돌멩이 임신서기석입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청소년들은 그런 책을 봤겠죠. 바로 유기경전 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 2번이겠죠? 쉬운 문제죠? 3번입니다. 돌무지 덧늘 무덤이 천마총 맞나요? 맞죠? 천마도 발견 맞습니다. 다 좋습니다만 천마도는 벽화가 아닙니다. 돌무지 덧늘 무덤에서 나왔던 유물이에요. 말 다래에 그린 유물이지 벽화가 아니다. 4번 고구려 벽화는 초기에는 주로 생활도가 많다가 후기로 가면서 사신도나 연꽃무늬 같은 기약무늬, 종교 색채가 강한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 생활도에서 상징적인 그림을 변해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꼭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4번도 앞뒤 내용이 틀렸습니다. 6번입니다. 가나 시대의 경제 활동을 묻고 있습니다. 가는 딱 보니 뭡니까 이거? 민정문서죠. 민정문서. 자, 민정문서라면 어느 시대 거? 통일신라 거, 그죠? 민정문서는 통일신라 때의 조세에 대한 기록을 담은 걸로 보인다라는 것이었죠. 자, 나는요. 우경이 일반화되고 시위법이 발달하면서 휴경지가 점차 줄어서 계속 경작할 수 있는 토지, 바로 상경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00% 상경화 됐습니까? 100%된 건 아니고 점차 줄고 토지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휴경지가 점차 줄면서 토지가 늘었다는 얘기고 상경전이 반농사는 윤작법이 어떻게 됐답니까? 점차 보급되었다. 윤작법도 점차 보급되었다. 어느 시대겠어요? 그러면 고려겠죠. 가는 통일신라, 나는 고려입니다. 자, 가볼까요? 1번 경시서를 두어 상행위를 감독하고 물가주를 했단다. 경시서는요 고려시대 때 시전을 감독했던 관청 이름입니다. 2번 진대법을 개정한 빈민구제로 의창을 운영했다. 의창은 고려의 빈민구제책이죠. 성종 때 만듭니다. 3번 은과 인삼을 취급하는 송상, 개성상인과 만상, 의주상인은 조선 후기에 나타납니다. 권세가들이 대규모 기간에 참여했었고 사패를 받아 토지를 확대했다 되어 있는데 일단 사패 체크해 둘까요? 사패가 뭡니까? 이번에 국가제도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미 설명 다 드린 것이었죠. 우리 기본 시간에 설명드렸었고 독사하면서 설명드렸었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물망에서 했었고요. 사패가 뭡니까? 패를 받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패를 받았다. 그러니까 원간섭기에
국가의 세금을 더 이상 이제 관료들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자, 수조지가 부족해지자 국가에서 권세가들에게 사패라는 증서를 준 겁니다. 사패, 패를 하사했다는 뜻인데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는 사패를 주어가지고 그 땅을 네가 개간해서 먹어라 이렇게 준 거지. 사패는 그래서 권문숙들이 농장 확대하는데 되게 상당히 유용했던 그런 수단이었다 그랬었죠.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고려식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사패 좀 기억해 두시고요. sorry. 사패 기억해 두시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서 고려 시기를 판단해 두자. 원 간섭계 주로 많이 나타났던 모습들입니다. 7번 고려의 불교 문제입니다. 불교 문제가 좀 불교 선지가 좀 몇 개 나왔는데요. 자, 1번 규녀는 귀법사를 지었으며 그렇죠. 광종 때 규녀 귀법사 알고 있을 겁니다. 선종을 통합하여 화엄종을 정비했다. 아이고, 화엄종은 교종을 통합한 것이었죠. 교종을 통합하여 화엄종을 만들었고 선종은 법안종이 나란히 형성했다라는 게 고려 초의 모습이었습니다. 1번 아니고요. 자, 유교와 불교가 하나다라는 유불일치설 누구였습니까? 요거는 희심 얘기지, 의천이 아닙니다. 3번 참회 연불통한 극락왕생, 바로 원효의 정토종에 기반하였었고요. 백년 결설을 주장했습니다. 누굽니까? 요새 빙고. 요새 참회 맛있다, 요새 빙고. 4번 천태종의 진울은 천태종, 진울 지읒 조계종, 그죠? 의천이 천태종이고 진울은 조계종을 바탕으로 하여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는 선교일치를 주장하였던 건 맞지요. 8번 자료협적을 남긴 왕이 실시한 관악진흥책 묻고 있는데 제가 관악진흥책 잘 기억해 두라고 그랬었죠? 그 편을 쳐둘까요? 관악진흥책 나오면은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종부터 인종, 숙종, 예종, 인종, 저 뒤에 충렬왕, 공민왕 등등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이거 어느 왕인지 봅시다. 윤관으로 하여금 여진을 정벌하게 하고 구성을 설치했다. 괴로반을 만든 건 숙종이지만 동북 구성은 예종 때였죠. 혜민국도 역시 예종 때 만든 혜예, 구제도감, 구제예, 제예, 구제도감, 혜민국은 예종 때 만든 것들이었죠. 뭐 그 뒤에 나온 것들은 대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악이 들어왔다든가 또는 도의장가 두 명의 장군을 애도하는 노래, 아마 국어 시간에 배우지 않나요? 이런 것도 예종 때 얘기인데, 자, 예종 때의 관악진흥입니다. 관악진흥하면 가장 많이 나온 게 예종일 거예요. 숙종 때, 이미 문종 때 있었던 최충의 구제학당을 비롯한 12학도, 12개의 사학들을, 사학 12도를 견제하고자 숙종 때부터 관악진흥이 본격화되죠. 숙종은 서적포를 만들었고요. 예종은 칠제를 만들었고, 그리고 양현고라는 장학재단을 만들었고요. 청연각, 보문각 등의 학문 연구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종은 경사육학을 재정비했었죠. 그리고 충렬왕은 양현고의 부실을 보충하고자 서막전을 지급했었고요. 돈이었죠. 그리고 뭐 성리학을 들여온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관학을 통한 그 국가 교육기관 정비가 충렬왕, 충선왕, 국민왕 때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관학 정책을 염두에 두시고 모르겠다면 역시 뭘 보자? 초코집 보자. 자, 예종 때의 관학 정책은 뭡니까? 그러면은요. 1번 그럴싸하지만 구제학당은 최충이 만든 사학이고요. 이때 예종 때는 칠제를 만든 겁니다. 구제학당에 대비하고자 칠제를 만든 거지 칠제를 구제로 정비한 게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시고 2번은 이미 성종에 했던 일이고요. 3번 요건 누구? 충렬왕. 4번이 정답 되겠다라는 거죠. 9번입니다. 또 불교 문제네요. 세조의 불교 정책입니다. 세조의 불교 정책입니다. 15세기 불교 그러면은 억불이 기본인 가운데 여러 가지 불교의 명맥을 잇는 활동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이죠. 승려예술을 제한했던 도첩제를 실시한 것 태조 때였고요. 폐지는 성종입니다. 둘 다 억불이었죠. 왕실의 내불당, 내가 바로 왕실이란 뜻이죠. 내불당을 설치하고 황금불을 안치했단다. 세종대왕이었고요. 세만 쓰면 헷갈릴 테니까 세종까지. 세종이었고요. 선교 양종 각각 18사, 총 36사 남기고 종팔다 정리한 것도 역시 세종이었습니다. 맞죠? 간경도감 설치, 그리고 경전을 한글로 번역했고요. 원각사란 절을 세우고 10층 석탑을 만들어서 이게 지금 파고다공원이죠. 했던 게 바로 누구? 세조. 정답은 4번. 걸. 자, 15문제입니다.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읽어보면 누군지 알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그의 현모 이미지는 너무나 익숙해. 낡았어. 그래서 소박하고 섬세한 여성의 예술성이 많이 가려져 있는데 이제는 현모, 똑똑한 엄마뿐이 아니라 이 여자는 틀림없는 훌륭한 화가이고 시인이고
서해가였다는 다시 그의 본질을 되찾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5만 원짜리 인물로 채택이 되신 분이죠. 누굽니까? 사임당 신씨, 그렇죠? 사임당은 당호고요. 성이 신씨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신사임당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사임당 신씨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이분입니다. 사임당 신씨의 어머니가 아들이 누구예요? 율곡이고, 그렇죠? 16세기 살인직권계에 있었던 인물일 겁니다. 1번 흉년으로 굶주린 제주 백성에게 쌀을 나눠준 거. 이거 저 제주의 거상 누구야? 만덕이, 그죠? 2번은요. 시, 글씨, 그림에 능통했고 초충도에 뛰어났다. 맞죠? 요게 답입니다. 초충도 사임당 신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누굽니까? 서영덕의 애인이었던 황진이 말한 것 같아요. 시와 시조 검은고에 능통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시를 썼는데 불행한 자신의 시를 이게 중국 일본에까지 전해졌던 인물 난설원, 허난설원이라는 인물이죠. 그죠?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11번입니다. 다음 내용이 실린 가나 역사서를 묻고 있습니다. 가, 성상 폐하께서, 일단 폐하라고 했던 걸 보니까 자유적인 우리나라, 아마 조선이면 전하라고 불렀겠죠. 그죠? 이것도 하나 힌트가 될지 모르겠네. 옛 기록은 문자가 거칠고 잘못되거나 사적이 빠져있는 게 많은데 군주의 선악이나 신하의 충사, 국가의 안위, 백성의 치란 등은 모두 다 어떤 사상이다? 유교에 기반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게 빠졌기 때문에 유교적인 책을 써야지라고 했던 겁니다.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였었던 이 책의 제목은 삼국사기죠. 그죠? 가는 삼국사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역사서는 서문을 잘 보자 그랬을 거예요. 나는요.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사회의 아와 비하의 투쟁이 시간에서 발전하여 공간까지 확대하는 심적 활동의 기록이다. 제가 본 역사에 대한 정의 중에 가장 최고. 제가 좋아하는 거 알죠? 이분 바로 신채호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조선상고사 서문이죠. 나와 나 이외의 것들이 싸우는 과정이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여, 특히 주체가 누굽니까? 심적활동, 인류의 심적활동이에요. 사람이 주인공인 것이죠. 사람의 활동을 기록한 게 역사다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엮어서 저의 쾌한 국사의 본질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나는 신채호의 조선상고사, 가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자, 1번 가는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속했을 것이다. 그럴 리가. 가는 유교적 합리주의로 삼국에 대한 기록만 썼기 때문에 단군 이야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삼국사기예요. 나는 우리 민족 정신을 혼으로 파악했다. 우리 정신을 혼으로 본 건 누굽니까? 박은식이고요. 신채호는 낭가 사상을 강조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혼을 얘기한 건 아니었고요. 가는 무신집권기나는 일제강점기 돼 있는데 가는 언제였습니까? 고려 중기 인종 때였고요. 나는 일제강점기 맞죠? 20년대니까요. 가가 틀렸네요. 나의 주자 신채호는 가의 저자 김부식을 4대의 상징적인 인물로 비판했었죠. 김부식이 나라 말아먹었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요거 이해되나요? 이해하셔야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군인을 묻고 있습니다. 군인인데 광해군 일기입니다. 일단 양란 이후의 내용이어야 됩니다. 자, 가가 편승된 뒤에 각 고을 수령들이 일을 시키기에 편한 것을 이롭게 여겨 맨날 사냥시키고 집지으라고 시키고 자벽에 동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을 수령들이 자벽에 동원한 군대다 그러면은 중앙군일까요? 지방군일까요? 지방군. 그쵸? 양란 이후에 지방군이니까 무슨 군? 속오군. 파악했어요 이거? 그쵸? 본래는 평상시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동원되는 군인들로 평소에 훈련을 받고 있어야 되는데 수령들은 어차피 전쟁도 없는 걸 뭐 얘들 데려다가 일 시켜먹고 막 이러고 있는 것이죠. 속오군의 실시로 이렇게 계속 백성이 원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양민들, 평민들은 가려고 하지 않았고 나중에 노비만 남더라 이런 거였죠. 본래는 양천 혼성군이었으나 이걸 보고서 속오군을 파악했다면 일단 절반은 먹은 겁니다. 그렇죠? 자, 1번 볼까요? 제승방약에 의해 운영되었다 되어 있는데 양란 때 이미 제승방약은 진관으로 복구되었었죠. 아니고요. 후금과 양정에서 편성된 거는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등이 있죠. 이건 양란 이후였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였습니다. 양란이 아니라 임진왜란 쏘리 임란 이후였고요. 3번 내가 어떻게 양란이라 그랬죠?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미안합니다. 오위의 지휘를 받아 지방을 방어했다 되어 있는데 오위는 전기의 중앙군입니다. 이때부터는 이미 지방의 수령들이 편제하고 있었고 점차 오위에서 뭘로 오군형으로 시세가 바뀌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오위의 지휘를 받았다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물론 약간의 과도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속은 그럼 후기 군대로 딱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명확한 답 몇 번 있습니까? 4번에 있죠. 양천 혼성군. 5위의 지위도 일시적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광해군 때는 임진왜란 이후기 때문에 3번 수준 약간 어색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네요. 13번입니다. 자를 비추신 왕이 재위할 당시의 사실을 묻고 있습니다. 왕이 누군지 봐야 되겠는데 일단 탕평책을 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단순히 여러 붕당 인재를 함께 등용하는 거 안 돼. 어떻게 하자니까 붕당의 명분이 옳은지 그른지 옳고 그름 즉 시비를 명백히 밝히는 그런 붕당. 그리하여 인재를 붕당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임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적극적인 탕평을 주는 분 누구였을까요? 정조. 정조가 제위할 당시 사실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기기도설에 담긴 서양의 과학기술. 바로 거중기가 대표적이죠. 축성에 활용하여 화성을 지었습니다. 누가? 정약용이. 맞죠? 2번 대축적 지도와 군연지도의 전통이 결합된 대동여 지도. 누가 만들었을까요? 차승원. 고산자 김정호가 만든 건데 철종 때 일이었죠. 이거는 정주 때가 아니었습니다. 영화 안 봤나요? 저도 안 봤습니다. 3번 도시민민층과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통공정책 이른바 신해통공 몇 번 나왔다 그죠? 그 다음에 문체반정 지난 시간에 봤었죠. 누구였습니까? 주인공이? 박지원. 그렇죠. 다 정조가 맞습니다만 2번이 아니로구나. 14번입니다. 다음 자리에 보이는 조선 후기의 경제 변화입니다. 자료에서 보이는 경제 변화입니다. 조선 후기 경제 변화 그럼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자료에서 보이는 3월에 30뿌려 7월에 찌고 닷새 동안 시를 읽고 열흘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드디어 모시를 만들었어. 그랬는데 아깝게도 저 모시는 남쪽 장사치에 다 주고 배값으로 이미 받은 돈은 관청빚에 다 털린 것이요. 결국 배짠을 나가시는 모시는 입지도 못하고 석쇠 3배 입고 있단 말이야. 그것도 얼마 천이 없나 봐. 정강이도 못 가리는 짧은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모시값을 이미 다 받았는데 남쪽 장사치가 모시를 가져가고 모시값은 이미 다 털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장사치가 미리 돈을 줘가지고 모시를 만들어 다고 그래서 만드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선대제 수공업이시죠. 이해됩니까? 자료에서 보이는 변화는 바로 4번에 있는 겁니다. 1번 언제입니까? 1883년 이모군란 직후에 있던 일이었고요. 2번 도고라든가 3번의 선박 운수업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은 자료에서 보이는 것은 아니지요. 자료에서 보이는 거는 4번만이 유일하다라는 거. 늘 자료에서 보이는 그러면은 이렇게 추론형 문제를 염두에 두고 푸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운동의 전개 과정에 등장했을 구호로 적절한 것은 패정 개혁을 목적으로 초토사와 화약을 근데 일본이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를 병탄하고자 했기 때문에 다시 뚫어낸 것이요. 그렇죠? 초토사와 화약도 맺었고 일본이 한양까지 들어왔단 말이죠. 패정 개혁안 화약 맺고 일본의 침략 등등으로 봤을 때 뭡니까? 동학의 2차 봉기죠. 그죠? 이미 화약 맺었는데 일본 놈 때문에 뚫어놨단다. 동학의 2차 봉기. 동학 농민운동 2차 봉기 때 나올 수 있는 구호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오케이. 1번 언제입니까? 을미의병 때. 2번 남접 북접 연합으로 올라간다. 콜. 3번은요. 갑신정변 때. 4번은 군대산 때의 모습이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16번이에요. 다음 두 단체가 활동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정통령 이상설, 부통령 이동휘를 중심으로 지켰던 단체. 이상설, 이동휘 뭡니까? 대한광복군 정부죠. 1914년 군대도 만들었고요. 손병희 대통령 그러면 이거는 대한국민의회 파리아먼트. 처음으로 임정 수립을 선포한 나라가 바로 선포한 단체가 대한국민의회였죠. 1914년 대한광복군 정부, 1919년 대한국민의회 모두 어디에서 연해주에서 만들어진 무장투쟁을 계승했던 그런 조직들이었습니다. 자, 1번은요. 명동학교, 순서숙, 북간도, 신안촌 권업회, 연해주, 대한국민의 미주, 신안총인당은 상하이. 어렵지 않죠?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단체 이름 보고 어딘지 알아맞추는 거. 간민회 어디에요? 알아야 됩니다. 한족회 어딥니까? 알아야 됩니다. 꼭 찾아보세요. 안 알려드릴 거예요. 자, 17번입니다. 밑줄 친 새로운 흐름이 가리키는 문예사조입니다.
3.1운동 이후 20년대 중반에 노농계층이 조직화되면서 문학의 사회적 기능이 강조된 기여.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들을 중심으로, 물론 다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사회주의 계열들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각성을 촉구했고요. 그것도 뭐라 그랬습니까? 현실과 생활을 반영해야지라는 겁니다. 현실과 생활을 반영하는 이른바 참여문학의 흐름인 것이죠. 20년대에 나왔던 참여문학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카프도 있겠죠. 코리아 아르티스타 프롤레타 페더라티오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라는 계급 문학도 있었을 것이고요. 신경파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참여문학의 가장 최고봉 뭐겠습니까? 바로 저항문학이죠. 문학으로 독립운동을. 답은 당연히 4번입니다. 이해되시죠? 20년대 저항문학 뭐 있습니까?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님이 침묵 이런 게 있었죠. 신소설 신책시는 언제입니까? 국권배탈 전에 이미 나왔던 사조고요. 개몽문학 10년대까지의 흐름이라면 잡지 문장은 순수문학을 표방하면서 1939년에 정지용이라든가 혹은 돌담에 속삭이는 햇볕 썼던 사람 영랑영랑 김영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만든 순수문학이 문장지예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문학의 사주 역시 10년대, 20년대 나눠가지고 흐름 따라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8번 가에 들어갈 군사 조직의 활동을 묻고 있는데요. 자, 일단 주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가 19년에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19년에 공포한 법에 의거하여 19년에 만든 법에 의거하여 중화민국 영토 내에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야 1940년 9월에 총사령부를 만든 것이죠. 임정이 중국 땅에서 40년에 만든 간은 뭘까요? 당연히 뭘까요? 한국 광복군이었겠죠. 자, 뒤에 보니까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한다고 돼 있고 중국과 함께 활동한다고 돼 있고요. 그죠? 한국 광복군 찾는 문제. 글자가 서툴어서 일단 썼습니다. 열심히. 네, 좋아요. 알아보겠죠? 자, 1번입니다. 광복군은 40년에 창설돼서 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대일 선전포고를 땅 때리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했지요. 그리하여 1943년에는 미얀마의 인도에 들어가서 영국군과 함께 싸웠고요. 포로신문 암호해독. 44년부터는 미국 OSS와 함께 정진군 편성에 참여하시고 45년에 군대를 만들어 국내 진공을 계획했으나 수포로 돌아가 말았습니다. 1번, 2번, 3번 다 맞지만 4번은 뭐예요? 보천보 전투하면은 이거는 동북 항일연군 세력 말하는 것이죠. 동북 항일연군 보천보 전투. 됐습니까? 예. 19번입니다. 6.25의 가나 사건 사이에 전단지를 찾으랍니다. 찌라시를요. 자, 일단 가볼게요. 가는요. 대통령이 부산에 있는지 무려 5일째 부산에 피난 갔구나. 그죠? 낙동강 전선이 딱 만들어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통솔하에 유엔 총사령부를 설치하자 메가더 총사령관 이렇게 된 겁니다. 유엔군이 참전을 결정하는 거니까 낙동강 전선쯤에 있었던 7월쯤의 일이었겠네요. 그죠? 나는요. 동해안에서 북진 중인 우리 병사들이 이미 원산, 영흥, 함흥 등 북한적을 다 해방시켰고요. 북진을 통해서 북한적을 해방시켰고요. 일부는 평양에 입성할 것이랍니다. 평양까지 들어가는구나. 북한 수도까지 다시 우리가 빼앗고 있는 것이에요. 38선 넘은 거죠. 가는 지금 초창기 모습이라면 나는 38선 넘어 올라가고 있던 10월쯤에 이를 겁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이 바로 38선 통과 기념일 그랬거든요. 자, 그 사이에 들어갈 것인데 이런 거는요. 너무 어이없이 생각하지 마시고 아닌 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북한 괴뢰군은 연합군과 우리 국군에게 포위당하고 있다. 뿌릴 수 있겠죠. 이거는요. 그죠? 연합군 들어왔고 우리 군대도 있으니까요. 2번 북한 이민의 원수 중공군과 등등등. 아이고 중공군 있을 리가 없죠. 아직은 중공군 참전 전이니까. 중공군은요. 압록강 두만강의 전선이 이르렀을 때 평양을 빼앗고 올라가자 10월 24일에 참전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뒤에 이를 겁니다. 나보다. 3번도 마찬가지죠. 중공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보다 뒤에 일이고요. 4번은 지금 정전 담판이 나왔거든요. 정전회담 1951년 7월 소련의 제안으로 시작되므로 역시나 나보다 뒤에 일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구나 라고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 수능형 문제긴 합니다만 여러분 너무 헤매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가 많이 수능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직도 충분히 이런 문제 대비하시면 좋겠어요. 20번입니다. 자료에 이 정부가 추진한 통일 정책을 묻고 있습니다.
바덴바덴 드라마 연출한 한국은 아시안게임도 잘했고 이 정부에서 드디어 뭘 했답니까?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답니다. 이 정부에서 서울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몇 년입니까? 88올림픽 1988년이죠. 80년 모스크바, 80년 LA인 거니까 88년 맞겠네. 그죠? 88올림픽 언제? 노태우 정부 때.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 찾으라는 그따구 문제겠네요. 어렵지 않죠? 올림픽. 올림픽 이후에 태어나셨더라도 올림픽이 몇 년인지 좀 알아둡시다. 88올림픽이에요. 자, 경의선 철도가 다시 연결되었다. 철도 연결을 결정했던 건 김대중 정부였고요. 2003년에 연결식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연결된 건 2009년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김대중부터 노무현까지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요거 맞죠? 요건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3번 합의문 발표 이후 남북주얼리는 언제입니까? 이거는 7.4 때죠. 7.4니까 박정희 정부 때죠. 4번 이산가족이 서울 가평을 처음 방문했던 거는요. 첫 방문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전두환 정부 때고 2000년 이후에는 이게 점차 상설화되는 것이죠. 전두환 정부 때 일입니다. 됐나요? 20문제? 됐습니다. 아까 16번 답해드려요. 16번에서 우리가 질문했던 것들 한족회 어디입니까? 서간도, 간민회는 북간도죠. 이런 거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20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굿바이.